자연 소재를 가지고 주로 작업을 만들고 그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들을 진행해온 노태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소의 기억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장소 특정적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이연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사리 작가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 인지하지 못한 가치들,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곳곳에 숨어서 생애 순환 과정 속에서 정서적이거나 물리적인 것들이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보면서 마주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님 작가입니다. 조각 베이스로 설치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주로 자연 현장이나 그 현장에 있던 자연 오브제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용토를 진행하기 전에 했던 전시에서 이번 작업의 의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전 작업에서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시를 진행하는 와중에, 그리고 그 전시를 모두 마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사람들이 자연을 일종의 판타지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연 속에서 살고 있지 않고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연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은 독초나 아니면은 태풍이나 지진처럼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잘 통제되고 있는 자연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판타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을, 또는 자연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시점으로 진행하게 된 작업이 자연에 대한 이면이나 또는 의외의 장면들, 자연 속에서 보여지는 의외의 장면들, 특히 그 속에서도 도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외의 자연의 형태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시를 하게 되는 작업은 이끼가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 있는 이끼들을 보고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장면을 본 순간에 그 이끼를 보도블록에서 드러내서 따로 기립시키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블록과 이끼가 따로 배치되었을 때 자연 속의 이면적인 모습들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 관계성이 떨어진 순간에 더 강조돼서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끼와 보도블록을 따로 배치시켰을 때 보이는 그 관계성, 그리고 보도블록에서 보이는 모습, 이끼에서 보이는 모습을 따로 감상하고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강조되는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자연의 용도 전시에서 선보였던 작품은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비가시적인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재료로 삼아서 함께 사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여지는 돌은 다른 공간을 비춰줄 수 있고, 그 지나가는 관람객의 모습까지 비칠 수 있는 그런 녹음을 한 돌입니다. 그리고 오렌지빛 깃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연의 또 다른 현상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요즘의 기후 변화라든지 자연이 어떻게 훼손되고 또 스스로 회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비닐봉지로 만들었던 꽃 역시도 자연의 한 형태를 빌어온 것이고요. 해파리 같기도 하고 또 씨앗의 꽃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형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놓치고 보지 못했던 일상 속의 작은 이야기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연의 영토 전시를 준비하면서 박사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중에 새 박사님께서 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새가 하루에도 2만 마리가 죽어 나가고 그리고 일본에도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13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새들이 죽어나간 어떤 순간의 흔적이 창문에 남습니다. 그것들을 연필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드로잉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른 작품 하나는 제가 올해 강릉에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강릉에 있는 제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강릉의 제비들이 원래는 농가에서 집을 짓다가 농가가 줄어들면서 그 강릉에 있는 남대천에 있는 강변 사이에 시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비들이 남대천에 있는 진흙이랑 지푸라기를 모아서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고 가을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제비처럼 남대천에서 흙이랑 지푸라기를 모아서 집을 만들고 제비들이 떠나간 집이 남은 흔적들을 또 만들어 가본 작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작품의 제목은 길 위의 날개입니다. 자연의 영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자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람도 자연이고 사람이 사는 곳도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길이라는 곳은 마치 인도 차도 나누듯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삶의 영역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길 위에 땅바닥을 자세히 보면서 다니다 보면 돌멩이도 있고 그 블럭들 사이 틈새에서 생명체들이 막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깃털들도 있고 뭐 아니면 동물의 털들도 있고 아니면 그 곤충들도 있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우리 인간 이외에 다른 많은 생명체들과 같이 공존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제가 길 위에서 발견한 깃털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새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새들이 우리랑 함께 살아가고 있고 물론 이제 눈에 띌 수도 있고 안 띌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깃털이라는 존재 하나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이제 사람이 내 땅 네 땅 할 동안 그 아이들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우리 공간에 같이 동거 새들이 된 거죠.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폐보도블럭을 전시장으로 옮겨와서 그 길을 만들고요. 그 보도블럭 틈새에 자라는 식물들처럼 그 새들의 깃털, 그들의 존재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식물의 어떤 넝쿨처럼 그렇게 해서 가장 낮은 땅과 그 전시 공간의 가장 높은 하늘을 이렇게 잇는 그런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전시를 참여하게 된 소감은 이런 자연의 이면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각자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바뀌어가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재료 삼아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있는 공간, 즉 특정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경험하는 하나의 공간인데, 이 장소가 되려면 저는 이야기도 필요하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공간은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 그리고 비인간 모든 존재들이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인해서 장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기억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설계로 풀고 있습니다. 자연의 영토 전시는 2024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3번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사님들과 예술가들이 협력해서 서로 교환한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연과 조금 더 나도 자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다가가서 생태 환경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회하는 전시가 잘 없는데 순회하는 전시들을 함께 엮어가면서 조금 더 자연과 생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 굉장히 하고 들어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특히나 과학자님들이 그 자연을 보는 시각과 대상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가들이 물체와 대상을 보는 것과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방법이랑 과학자님들이 그 대상을 애정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동질감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작품으로 뭔가를 만들고 관객들을 만나고 그걸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쩌면 그 작품의 형태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가장 순수하고 기초적인 그 시작된 마음, 그 애정 있는 그런 마음을 과학자님들이 연구하는 태도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하나의 인연이 됐고, 그 인연 덕분에 지금도 계속 올해까지도 계속 배우면서 그 인연을 연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영토 함께 세계 만들기에 대한 예술적 물음, 예술감독 시창입니다. 자연의 영토 전시는 2024년도에 아르코라는 창작산지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립생태원과 협력하여서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인문학자, 예술가, 과학자가 협력해서 자연의 영토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해보면서 협력적 전시를 만들었는데요. 협력적 전시이지만 그 과정은 함께 세계 만들기에 대한 예술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립생태원에서 전시가 개최되었었고요. 올해 2025년도 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곳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에서 다시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나주 전시에서 상영되는 작품 과학자의 자연은 빨간씨 작가와 저 이인의 영화 감독이 같이 만든 25분짜리 다큐멘터리고요. 2024년에 처음 완성해서
국립생태원의 자연의 영토 함께 세계 만들기에 대한 예술적 물음 전시와 그 이후에 올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상영했던 작업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 작품은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눈으로 본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연은 조금 낭만적이잖아요. 숲, 강, 새, 바람 이런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과학자들에게 자연은 그와 동시에 숫자와 데이터, 실험과 관찰이 겹쳐져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런 과학자들의 일상을 가까이 따라가면서 그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토양, 물, 식물, 미생물, 그리고 풍경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하는지를 천천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실험실 안에서 시료를 다루는 모습뿐 아니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몸으로 직접 자연을 만지는 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과학자들의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과학자를 단순히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직접 자연과 마주 서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숫자나 아니면 슬로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실제로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만지고 물을 떠보고 종을 기록하고 수십 년 단위로 변화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 빌려서 자연을 다시 보는 방식을 관객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주 전시 맥락에서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어딘가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나주와 영산강 그리고 이 도시의 시간과도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관찰하는 자연은 한번 보고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찾아가야만 하는, 그래서 다시 찾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변화의 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도시의 생태와 공동체도 한 번의 행사나 사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이는 기록과 관계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실 때 화면 속 자연을 어떤 하나의 배경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이 나주라는 지역에서 우리는 어떤 자연을 같이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영토 전시는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전시이지만 자연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술가가 중심이 되어서 과학자, 인문학자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반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것을 준비하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번의 실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천의 과정 속에 관람객들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 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생명체들도 함께 살게 만들기를 실현해보고자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세계 만들기는 도나 해러웨이라는 에코페미니즘이자 생태 철학자의 개념인데요. 그녀는 자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가 함께 생산하는 개념으로 함께 세계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천의 연장으로 이번에 2024년도에 이어서 예술가와 과학자 그리고 인문학자가 협력을 했고, 나아가선 시민, 관람객, 그리고 비인간 생명체인 다양한 해골아비, 난초, 한라산의 멸종위기 식물, 담비, 다양한 생명체와 함께 이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국립생태원에서 만들어졌던 전시가 올해 김포 애기봉 생태문화공원에서 전시가 되었었고요. 다시 이곳 나주에서 전시가 개최된 것입니다. 자연의 영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그런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작가였습니다.
이상 김수님 작가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사리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최창희 예술감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자연의 영토 나주 전시회 인문학자로 참여한 김남수라고 합니다. 미술계에선 평론 글쓰기와 전시 기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여의도 벙커 오픈 기념 여의도 모더니티라는 전시에 참여한 이후 오랜만에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망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최창희 기획자가 작년 그 서천 국립생태원에 김백준 박사 그 고군산 군도 답사에 참여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섬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따개비를 보면서 그 따개비가 개체들이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개미나 꿀벌처럼 집합체, 초유기체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돌에 이렇게 배에 붙어서 생존을 하고 있는 따개비가 사실은 거대한 파도의 힘을 흘려보낸다든가 그 파도를 읽으면서 생존을 해온다는 것이 굉장히 지능적이기도 하고 우주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자연 지능으로서 그와 같이 전략적인 삶을 꾸려가는 지혜가 상당히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저의 작품은 이제 책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읽는 이 따개비를 갖다가 말하자면 울릉도 어떤 이장님 부인이 파도를 읽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뭐 백남준 작가가 청년 시절에 라인강의 물결을 읽는 방식이라든가 또 영화 파비용에서 이렇게 마지막 파도를 마주하고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든가 여러 이제 레퍼런스를 인용하기도 하고 연결 지어가면서 유사 스토리텔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과 이제 비사실, 예술과 비예술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섞여 있는데 그것이 이제 따개비의 병참술이라는 책이 주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읽기 쉽도록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신다면은 또 색다른 어떤 감각의 세계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